안녕하세요 여러분, 롱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런던으로 유학을 오게 됐을 때 저희 집 강아지 또치를 데리고 같이 한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 여행 과정, 이 여행의 여정이 상당히 다이나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를 데리고 영국까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 검역 절차를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강아지 데리고 영국에 입국하는 법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아지를 데리고 영국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영국에 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게 강아지한테 너무 힘들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강아지를 당연히 데려올 거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 정보를 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칩을 넣을 것, 두 번째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와야 돼요. 근데 광견병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맞자마자 바로 항체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맞은 후에 약간의 기간이 지나야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고 나서 30일이 지난 후에 항체 검사를 하고 일정 수치 이상이 나왔을 때만 영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그렇다고 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는데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딱 30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사 맞고 30일이 지난 후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입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총 120일 이전에는 주사를 맞아야지 최소한 필요로 하는 타임라인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사실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30일이 지났는데 항체 수치가 적정 수치보다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면 주사를 한 번 더 맞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개월만 가지고 준비하기에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남았던 시점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영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외에 강아지의 건강 관련해서 건강증명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다르게 한 가지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더 있었어요. 바로 테이프웜이라고 촌충약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받은 약을 먹은 후에 그렇게 입국이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첫 번째 마이크로칩 삽입, 그리고 두 번째는 광견병 예방접종. 그리고 그 외의 절차는 제가 2016년에 이 절차를 준비했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약간씩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아니면은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는 꼭 한번 다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약간 시일이 지나서 가장 최신 정보와는 약간 다를 수 있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도 영국이 유달리 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되게 까다롭고 준비해야 되는 절차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무엇보다 영국이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강아지를 여객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타는 그런 영국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여객기 있잖아요. 그런 여객기에 같이 타고 영국으로 직항으로 들어오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화물 전용 운송기를 이용해서 한국에서부터 영국까지 이렇게 캔넬에 넣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강아지만 따로. 그런 다음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런 동물의 보호자와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검역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그때 또치 나이가 12살이어서 노령견이었고 혼자 보내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보내게 되면 보내는 날 인천공항에서 그 동물 운송을 해주시는 그 담당 업체에 보내는 날 하루 또 떨어져 있어야 되고, 도착하는 것도 약간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불안하기도 했고, 내 옆에 이렇게 품에 끼고 여객기를 같이 타고 갈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화물칸을 타고 또치 혼자 따로 보내는 방법은 저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방법은 탈락,
됐고요. 두 번째로 고려한 방법이 바로 같이 올 수 있는 방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으로 다이렉트로는 오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막 하다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영국으로는 다이렉트로 입국이 불가능하니까 주변 국가인 프랑스로 가자. 같이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까지 간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런던까지 육로로 이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아시아나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파리까지 도착을 했고요.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비즈니스를 탔어요. 아시아나의 비즈니스 스마티움이라는 클래스를 탔는데, 그 클래스는 이렇게 앞쪽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이렇게 풀 플랫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리를 뻗는 공간에 토치가 들어있는 가방을 거기 넣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토치는 상당히 쾌적하고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었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승무원분들이 너무 토치 예쁘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또 그날따라 비즈니스 클래스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토치 덕에 비용도 많이 투자를 하긴 했지만 약간 호강을 하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파리까지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서부터 런던까지 들어오는 길이 남았죠. 사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알아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파리에서 런던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택시를 타냐 하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이 도버 해협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사이를 다니는 기차가 있어요. 유로스타라고 불리는 기차인데, 그 기차길과 마찬가지로 해저 터널을 통해서 다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차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 해저 터널을 지나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지나다니는 이 기찻길이 있잖아요. 그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기차에 실어서 그 해저 터널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그때 자차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프랑스랑 영국에 저희 자동차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구글링을 하다 보니 영국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는 택시 회사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동물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마련된 택시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 회사를 미리 이제 한 3-4달 전에 예약을 해놨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해서 파리에서 1박 2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영국에서 저희를 데리러 온 택시를 타고 그 택시와 함께 유로터널이라는 유로터널을 쭉 지나서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파란만장한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영국에 입국을 하게 됐는데요. 비용이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600파운드 정도 했던 것 같고요. 600파운드면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저는 사실 그거를 브렉시트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매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100만 원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금액을 주고 한 6시간 가량을 프랑스부터 영국까지 달려서 자동차를 타고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국하자마자 런던에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펫 패스포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유러피언 유니언,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여권이에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저희 강아지도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영국 여권이 없는데 저희 강아지는 영국 여권이 있어요. 부럽죠? 복잡하지만 어찌저찌 잘 준비를 해서 영국에 입국도 잘했고 영국 여권도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는 런던에 새 가족이 잘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어요. 택시 회사가 영국의 최남단에 있는 한 도시에 위치한 택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운전석이 우측에 있고 프랑스는 한국과 똑같이 좌측에 있어요. 그래서 반대다 보니까 이분이 영국에서부터 택시를 끌고
프랑스까지 오셨는데 프랑스에 들어오면서부터 운전이 막 너무 헷갈리신 거예요. 영국 차를 타고 프랑스에서 운전한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거든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도 다를 뿐더러 운전석 위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막 헷갈려 하셔가지고 파리에서 유로터널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너무 약간 이분이 사고가 날까봐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이 런던까지 잘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방법인데 사실 택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너 왜 유로스타 안 탔냐? 유로스타 타고 오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데 유로스타는 정말 아쉽게도 그 맹인견이 아닌 경우에는 그 어떤 동물도 탑승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로스타는 가능한 옵션이 아니었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방법은 뭐냐면은 영국과 프랑스 간에 페리가 있더라고요. 그 유람선이 있는데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왔다면 그 방법도 가능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정보 자체가 너무 없어서 정말 강아지를 데리고 유럽이든 영국이든 들어오시는 분이 정말 너무 없었어요.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뭐 블로그도 보면은 같이 데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볼 때만 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정말 너무 없어서 그 택시 타고 왔다는 정보도 한국어로는 찾을 수가 없었고 정말 구글을 뒤지고 뒤져서 영어 사이트에서 영국에서 프랑스 여행을 갈 때 강아지를 데리고 뭐 이렇게 갔다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찾은 거라서 아 정말 이게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게 유일한 희망이다 이래서 택시를 바로 예약을 그때 했었는데 영국에 이제 몇 년 살면서 또치를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몇 번 갔었어요. 제가 또치랑 저희 신랑이랑 이렇게 셋이서 영국에서부터 네덜란드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와 같은 유람선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택시를 타는 방법 외에도 유람선을 타고 바다만 건넌 다음에 영국의 이제 최남단에서 런던까지는 기차를 타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기차로 반려동물을 이동하는 데는 제한이 거의 없어요. 뭐 케이지에 굳이 넣어놓지 않아도 되고 좌석에 올려놔도 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고 보통은 저는 이동 가방에 항상 넣어놓긴 하는데 되게 그거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페리를 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그때 몰랐던 거죠. 만약에 페리를 탔다면 훨씬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대신에 입국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버거웠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영국에 가서 오래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 짐을 진짜 잔뜩 챙겨가지고 막 캐리어 한 3개, 막 커다란 아이맥 박스 하나 막 이렇게 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를 타고 온 게 좀 좋은 선택이긴 했어요. 근데 짐을 최소화해가지고 네덜란드로 들어온 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항구에서 영국의 항구까지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왔던 것처럼 파리로 온 다음에 파리에서 칼레, 프랑스의 북부, 최북부에 있는 칼레까지 기차로 이동한 다음에 칼레에서 영국까지는 배 타고 이동. 그 다음에 그 배에 내린 후에 영국 내에서는 기차로 이동. 이런 방법도 가능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는 정보가 부족해서 몰랐죠. 사실 이 배 타고 이동한다는 정보 자체는 저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 하시면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비용적으로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저희 강아지 또치를 어떻게 데리고 한국에서 런던까지 이렇게 먼 길을 여행을 해서 도착을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인 파리에서부터 런던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렸어요. 또 보고 싶으신 컨텐츠나 영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또 준비를 해서 한번 찾아와 볼게요. 네, 그럼 다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